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막내와 단둘이 가까운 동물원에 갔었는데요. 그동안 잘 못 봤던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동물은 다름 아닌 블랙 제규어였습니다. TV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덩치가 정말 커서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도 위압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막내도 무서웠는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던데요. 세상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물원 가보신 지 오래된 분들은 한 번쯤 들러서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자녀들과 동물원 자주 가시나요? 자주는 못 가는데요. 네. 그래도 가끔씩은 가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물들 보면은 모양도 그렇고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 제일 예쁜 게 네. 뱀이더라고요. 뱀 무늬가 정말 의외인데 뱀 징그럽지 않나요? 무늬가 너무 예뻐서 네. 네네. 한번 가져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러세요. 뱀이 한 종류가 네네. 4-50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그 문양이 너무 예뻐서 어떻게 저런 문양이 네네.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진짜. 아, 그렇군요. 네, 뱀 가죽으로도 뭔가 이렇게 지갑도 만들기도 하고 가방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놀랍고 신비한 동물의 세계가 그러시군요. 맞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공작도 기억나요. 네. 공작새가 하얗게 네네. 쫙 그 꼬리를 네네. 펴는데 그것도 참 멋있었고요. 네네. 저는 동물원에 오랜만에 갔거든요. 네네. 네. 신기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자녀는 이제 어렸을 때 악어를 좋아했었어요. 악어를요. 동물원에 가면 악어 있으면 악어 옆에서 사진도 찍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악어요. 네, 악어도 참 신기하죠. 생긴 예, 것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뭐 어린아이들용으로 나와 있는 유아용으로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악어가 참 귀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마 좀 네. 그런 거를 상상하고서 그랬던 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천지 차이니까요. 그럼요. 예. 근데 악어 새끼는 귀엽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막 갓 태어난 네네.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들은 네네. 너무 귀여워서 아, 그렇군요. 보고 싶네요. 네. 네. 걔네도 이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면은 큰일 나겠지만. 네네. 네. 뭐 혹시 뭐 반려견이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었고요. 그냥 네네. 키워봤던 거는 네네. 물고기를 이제 구피 있죠. 네. 네. 구피를 키워보거나 아니면 여름에 물놀이 갔다 물고기 잡았는데 네. 그거를 놓고 오기 싫어서 집에 갖고 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갖고 와서 집에서 잘 몇 달 자랐나요? 동안 키웠었죠. 오, 미꾸라지도 키우고. 네. 예, 오랫동안 키우셨네요. 정성스럽게 키우셨나 봅니다. 네, 미꾸라지는 잘 죽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네. 또 미꾸라지 얘기하니까 추어탕이 생각나네요. 먹진 않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좀 지금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라서 네. 벌레도 많고 동물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법률 상담하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동물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초반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참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동물과 관련된 법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동물보호법 이런 거 있어서 네네.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 동물복지법 이런 것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에는 자라를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자라도 자연에서 크고 있는 거는 네네.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보호종이기 때문에. 네네. 네. 멸종위기종이라든가 네.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셨던 분 중에 강아지였나요? 예, 분양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 그 품종을 좀 특이한 품종을 사오시고 이제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거의 1,000만 원까지도 갔던 것 네. 같습니다. 기억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했던 것 같은데 좀 희귀한 품종은 그렇게 좀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애완견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도 네. 각종 법률 규정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네. 조약이라든가 협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들여오는 거고 또 그것을 누군가한테 양도양수할 때도 행정기관에 뭐 인허가 각종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관련된 동물 관련된 그런 각종 그 국제적인 규약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함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좀 안 되는 그런 엄격하게 좀 규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법규 좀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 왔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예, 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최근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들은 건데 맹꽁이 네네.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꽁이를 이주시키는 그런 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닭 같은 경우에 네. 애완 닭이 있대요. 네. 그것도 대단히 고가에 팔리는데 아, 그런 그렇군요. 닭을 키워서 이제 파는 분 소식도 들었었는데요. 네. 뭐 좀 예쁘게 꾸며진 닭인가 보죠? 아니면 뭐. 종류가 네. 특이해서 네네. 네, 깃털 색깔도 예쁘고 아, 그렇군요. 네, 애완 닭이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신기한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동물 보호를 하는 것이 또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막 잔인하게 대하거나 네네. 네, 학대하거나 이런 건 네네. 절대 안 되겠죠. 네네. 네. 잠깐 곁길로 했지만 그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첫 번째 질문 제가 바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1년간 남자친구와 교제를 해오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이번 가을에 결혼하기를 하고 예식장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나가보니까 제 남자친구가 사실은 예전에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동거를 했던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이 맞느냐고 하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말이 사실임을 실토했습니다. 저는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관계 유지가 힘들어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 비용과 함께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배신감이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제 상담을 주신 분께서는 아마 여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성분이 상담을 주신 건데 오늘 상담 주신 내용 자체가 이게 그러면 어떤 법률 관계인 거냐. 법률 분쟁이 있으면 그 법률 관계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법률 관계에 따라서 어떤 법장을 적용을 할 것이냐가 네.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관계가 있었을 때 관계가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는지 그게 네. 먼저 좀 전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서로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연인끼리 헤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연인끼리 그냥 연애를 하다가 사귀다가 헤어졌으면은 뭐 법률적인 관계까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만으로는 뭐 손해배상 청구든 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법률 관계가 좀 형성이 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면 그 법률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약혼으로 좀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혼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법에 보면 약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거는 어떤 계약서를 꼭 써야만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그냥 어떤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약혼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오늘부터 약혼하는 거야라고 약속하지 않더라도 네. 당사자 간의 그런 서로 오갔던 내용들을 서로 이제 발생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약혼으로 보이면 그로써 이제 약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간에 발생했던 그런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약혼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오셨던 거고요. 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던 거네요. 네. 결혼을 약속했고 예식장까지도 예약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 날짜까지도 정해졌던 것이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 오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제
다른 재반 사정들을 따져 보았을 때 약혼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민법상으로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그럼 약혼에 대해서 파기를 할 때는 이제 아무런 이유가 없이 파기를 할 수 있는 거냐? 뭐 물론 파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가 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약혼을 해지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고요. 또 민법에는 약혼 해지 사유를 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민법상에 정해져 있는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네. 해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해제 사유를 발생시킨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법 제 804호에 나와 있는 약혼 해제의 사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혼 후에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약혼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에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뭐 약혼 후에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이런 대다수는 이제 약혼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들을 가지고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 약혼 이전에 발생했던 사유가 해제 사유가 될 것이냐? 네. 이거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예, 약혼하기 이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렇죠. 뭐 일종의 용서하고. 과거는 묻고 가자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다만 그것이 아무리 과거에 그러니까 약혼 전에 있었던 사유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약혼 전의 사유까지 뭐 다 시시콜콜 다 밝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약혼 전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기망적인 요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당사자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고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네. 이런 부분이면 이제 민법 제 804조 약혼 해지 사유 중에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남자친구분께서 다른 여성분과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약혼 전에 오늘 상담 주신 분과 약혼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동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결혼과 가까운 그런 예, 관계였다고 맞습니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오랫동안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실혼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부부 공동 생활에 실체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네.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 같이 거주했었는지 경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의 그런 상당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서 나누었었던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혼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남자친구분께서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동거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몇 년 정도는 될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될 여지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약혼 해제를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꼭 이 오늘 상담 주신 여성분한테 약혼인한테 밝혀야 되는 것이냐, 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법률 규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 감고서 이해하고서 이렇게 앞으로 혼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 남자친구분께서 과거에 자기는 뭐 누군가랑 깊이 있게 교제한 적도 없고 네. 동거한 사실도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좀 왜곡이나 축소나 좀 거짓말 비슷하게 이렇게 네. 고질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이제 약혼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해제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 남자친구분께서 어떻게 상담 주신 여성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고지를 했었고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관련된 뭐 카톡이나 나누었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뭐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약혼 해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약혼 해제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냥 카톡으로 남기셔도 되는 거고 말로 하셔도 되는 거고 네. 특별한 뭐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서면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요. 네. 추후에라도 이제 관련된 증거, 해제 표시를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아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과실비율 같은 것들을 따져서 감액이 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된다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요건과 손해배상 청구하는 요건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한번 잘 따져보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서로 뭐 약혼을 한다는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네. 과정이라든지 뭐 네. 결혼식장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네. 때는 약혼의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고 네네. 그리고 그 상대방 측이 그동안 해왔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과 네네. 다르게 과거가 드러났을 때 네. 이걸 충분히 중대한 사유로 보고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네.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만약에 약혼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담 주신 여성분께서 남자친구한테 이제 우리 파혼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네. 남자친구 입장에서 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좀 포인트를 맞추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하루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카드 결제 문자가 와서 보니 유명 백화점에서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결제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카드 정지를 시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후로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네요. 큰 금액을 이렇게 또 결제를 하고 다녔네요. 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인데 상당히 네.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절도를 아주 목적으로 그냥 한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신용카드 길거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네. 잘 줍지도 않고 만지지 않죠 그냥. 만지지도 네. 않고 뭐 예전에는 이걸 주워가지고 우체통에 넣어준다거나 은행에 갖다 준다거나 그랬죠. 뭐 경찰서에 갖다 준다거나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혹시라도 본인이 문제의 책임을 떠안게 될까봐 싶어가지고 아예 줍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저만 해도 길거리에 카드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이제 아예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갑이 있으면요. 지갑이요. 지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갑은 워낙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 좀 고민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현금이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갑 주인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갑만 갖다 줬다. 그럼 그 책임을 저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좋은 일하고도 그러니까요. 네, 당할 수가 이제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네. 이제 정황을 좀 봐야 되겠죠. 혼자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다고 하면 좀 고민되긴 하겠지만 네. 뭐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 네. 주웠는지 뭐 주변에 CCTV가 분명하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가지고 이제 지갑 안에 또 이렇게 당사자들 본인 그 지갑 주인의 명함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보고 바로 전화해서 지갑을 주웠다. 이제 줍자마자 바로 연락드린 거다. 네네.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좀 조치하기 쉽지가 않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는 것도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갑 주인이 혹시라도 피해를 당할까봐 네. 곤란한 일을 겪게 될까봐 싶어가지고 저 같으면 가능하면 주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보든 아니면 어디 갖다 주든 이런 방법을 좀 취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예, 뭐 반드시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되게 절도를 거의 저질릴 정도로 자기 카드가 아닌데 백화점에 가서 아마 명품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백화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CCTV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렇죠. 수소문해서 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급한 대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시키셨는데요. 이건 잘하셨습니다. 네. 경찰서에도 신고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적절하게 조치를 잘하신 겁니다. 다만 이제 경찰을 통해서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찰이 이제 하는 것들은 백화점에 물어보고 동영상 같은 것들을 CCTV를 확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면 다행인데 네. CCTV라는 건 그 사람 그 행동과 모습만 나와 있는 거지. 겉모습만 나오죠. 예, 맞아요. 네.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뭐 주민번호가 뭔지, 어디 사는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결국은 CCTV를 타고 가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주차장을 통해서 내려갔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갔다. 그러면 이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걸어 나갔다. 그러면은 백화점 앞에까지는 확인이 되겠지만 CCTV가 확인되겠지만 걸어 나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추적이 안 될 수가 있죠. 예, 추적이 안 되면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경찰 기관의 도움을 좀 신속하게 받으셔서 CCTV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관 기간이 있잖아요. 네. 영상 보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추적을 하려면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CCTV들을 다 확인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네. 다 확인하려면 결국은 또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찰이 직접 확인하기 힘들 거고 아마 CCTV를 관리하는 업체 또는 그 공공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건데 하루 종일 이 일만 500만 원짜리 절도 뭐 신용카드 부정 사용한 이 사건만 확인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그분들도 업무가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네. 주기적으로 좀 좀 부탁을 드리는 그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고. 네네. 네. 또 경찰들도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다 손을 댈 수 없을 네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화점에 샀던 이 물건 자체가 실물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물이 확보가 되고 아무런 그런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박스채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다행스러운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본인이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회수만 된다면.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을 했고 중고품이 돼버렸다. 아니면 이걸 또 누군가한테 팔았다. 네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또 추적을 해가지고 힘들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부정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지도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범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서 네. 적절하게 신속하게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관계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있는 거고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업을 맺은 백화점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가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게가 있죠. 예, 그 매장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3자간은 이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신용카드 부정사용범이 재산도 없고 샀던 물건도 다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신용카드 사용범이 결국은 책임져야 되긴 하겠지만 네.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 결제된 500만 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경위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를 백화점이 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신용카드 잃어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이냐 네. 좀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이용 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이용 약관에 보면 또 신용카드 회사가 면책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가맹 사업을 할 때 가맹 사업자인 이 매장, 백화점 매장 입장에서도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네.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과 약관들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게 된 경우에 따라서 이 신용카드 이용자, 그러니까 상담 주신 분의 과실이 있는지, 네. 예를 들자면 잃어버린 지 상당히 오래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긴 기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사실을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위들을 따져보고서 과연 이게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카드 결제를 할 때 이게 카드가 본인 소유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도 사실은 그쵸?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네. 거의 잘 안 하는. 맞아요. 이제 서명되어 있는 것도 서명을 꼭 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분실되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책임 소재가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뒷면에 보면 서명란이 있는데 그렇죠. 그 서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또는
아예 그냥 면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잘 따져서 일단 뭐 범인이 잡혀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잃어버린 지는 하루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지 직후에 바로 문자 받자마자 이제 카드 정지 신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아직 카드 대금이 카드 회사에서부터 그 백화점 쪽으로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손해는 백화점이 지금 손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직 카드 대금이 결제가 된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회사도 이 가맹점한테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후에는 이게 가맹점이 손해를 떠안을 것이냐 아니면 신용카드 잃어버린 이용자가 손해 그 카드 결제 대금을 백화점한테 줘야 될 것이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관과 계약 내용과 그 다음에 본인의 과실 여부들 따져가지고 좀 판가름이 네네.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들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빠른 조치다. 네네. 신속하게 좀 조치를 네, 취하셔서 생길- 손해회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